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지방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퇴근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비가 아주 험하게 내리네요. 저도 건너오는 길에 바지가 일단이 다 젖었습니다. 이거 뭐 운동화 안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폭우에 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운전하고 또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빗길 운전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V자 반등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이슈로 결국 좀 숨고르기 내지는 지수의 조정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수대에 올라와 있는데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지수도 약간의 숨고르기 내지는 약간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수대까지 왔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별로 끝물 됐던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섹터별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매크로 이런 이슈들의 뉴스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뭔가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지수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9.2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63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도체와 소부장, 소폭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강관과 가스관, 그리고 SOFC, 중소형 철강, 액침 냉각, 전선과 전력 설비, 방산, 로봇, 비만 치료제, 증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단기 상승폭이 확대됐던 빅테크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기도 했고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 하회했고 소비 둔화도 확인됐습니다. 자, 표를 좀 보여주시면 미국의 근원 PPI도 전월비로도 4월이 마이너스 0.4% 나와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미국의 PPI도 전월비 마이너스 0.5%가 나오면서 예상치 0.2%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전년비로도 PPI가 2.4%로 나와서 예상치 2.5%보다 낮게 나왔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비 0.1% 정도가 나왔고 소매 판매 자동차 제외하면 전월비 0.1% 예상치가 0.3%였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소폭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좀 보자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에서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품 서비스 항목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휘발유, 의류는 감소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항목별로 좀 보여주세요. 다음 표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표가 좀 누락이 된 모양이네요. 네. 자, 그래서 4월에 소매 판매에서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품 서비스 항목은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 휘발유, 의료는 감소했다는 표가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시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는 표가 나옵니다.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4월 PPI 컨센 하회에도 불구하고 금리 움직임이 크게 없었어요. 물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피, 그러니까 PCE에 포함되는 항목이 전월 대비 급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유예, 협상 등이 반복되면서 하드 데이터의 진정한 관세 영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지금은 데이터보다는 트럼프가 지출 삭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세수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하는 이유라도 또 볼 수 있는데 채권 입장에서는 텀 프리미엄 자극 요인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잘 안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면 뭐 금리가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지표가 너무 양호하게 나오고 뭐 아직 침체를 논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빠지기도 쉽게 많이 빠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월에 미국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입니다.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또 보였다는 점이 또 우려를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같은데 4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플러스 0.1%, 10년물 국채금리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주가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됐었고요. 지수에 우호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600억, 선물은 1,800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물을 계속 사고 있는 것이 그래도 환율 영향인데요. 대형주와 기계, 원전, 음식료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방산, 음식료, 게임, 자동차 업종이 오전 중 상승세 보였고요. 2차 전지와 화학, 인터넷, 헬스케어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 확대로 불닭의 진격이 지속됐습니다. 예상치 크게 상회한 호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장중 120만 원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농심도 해외 매출 성장 기대 구간이고요.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월마트 내 메인 매대의 입점과 브랜드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 특히 삼양식품이 오늘 불을 뿜었죠. 불닭 진격 속에 불을 뿜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 성장 기대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제동이나 낙폭 회복 후에 52주 신고가 재경신을 했습니다. 벨기에 탈원전 탈피 선언 영향을 받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IRA 수정 개정안 수혜와 대선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중국 태양광 세액공제 제외 추진에 따른 반사 수혜가 태양광 쪽으로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원전, 태양광, 풍력 이렇게 신재생 관련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APR 등 호실적 수출주도 오늘도 신고가를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외국인 이탈 지속되면서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도 단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쉬어가는 장세가 여전히 지속됐지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이런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았죠. 음식료, 삼양식품 등을 포함한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부진이 지수를 짓누르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장세 지속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발 제약바이오 투심이 위축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도 굉장히 누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내의 제약바이오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노공업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TSE는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테마별로 보면은 GTX 관련된 공약 발표 기대감에 GTX 관련주라든지 덴마크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 검토 소식에 원전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BHI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 기관의 장중 동시에 코스피 순매수 확대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만 금융시장은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4월 이후에 취해진 관세와 비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와 철회를 합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하웨이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또 강화하였고요. 중국도 히토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아직은 그렇게 풀고 있지 않다고 보이면서 신경전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제주에서 진행 중인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 중국의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하면서 추가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해당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만나서 2+2 회담의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예정되어 있지만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관망세가 아직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원화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달러 원 환율이 1,49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소에서 장중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 확대가 지속되고 있죠. 원화 강세로 접어드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은 사자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연휴 이후에 외국인은 꾸준히 순매수 흐름을 코스피 현물 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하면서 상승세 보였다는 점 말씀드렸었고, 농심도 판가 인상으로 2분기 호실적 전망 때문에 식품업종 전반적인 실적 관련 온기가 유입되면서 오뚜기 등도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풀무원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업종 내의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원전 발전 섹터 역시 강세입니다. 벨기에 의회에서 신규 원자로 관련 건설 허용 관련 법안 통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22년 만에 탈원전 공약을 폐기하면서 원전 부활을 공식화했다는 소식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한전KP 등 원자력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BHI는 1분기 실적 호조로 상승폭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IRA 수정안을 통한 국내 기업의 반사 수혜 예상, 정책 기대감이 또 지속되면서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업종과 그리고 CS 윈드와 이런 관련된 신재생 풍력 관련된 쪽 업종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NG 프로젝트 관련주도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다음 달 LNG 개발 사업 회의에 한국 정부 초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SK 오션플랜트, 지역 난방공사 등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2차전지 업종은 최근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의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자본 충당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거기다가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등 업황 우려가 지속되면서 일부 종목은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LLG, 엔솔, 에코프로 BM 등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업종 탑3는 음식료와 담배, 기계 장비, 건설 쪽이 들어왔고요. 업종 바텀3는 비금속, 종이 목재, 섬유 의류 등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교육 갈등 완화로 증시가 조정 없이 V자 반등을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과 피로감 등이 지속되는 것 같아 차익 실현, 압력이라든지 증시의 추가 상승 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의 순매수 흐름을 역시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 순매수로 들어오는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크게 빠지도 않는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 받치고 있다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요 동행지표 19일 날 발표 예정이고요. 22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무역 협상과 금리 두 가지 중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음 주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조정을 좀 염두에 둔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시장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급등이 나오려면 그냥은 못 간다는 이야기도 좀 많아요. 지금 뭔가 모멘텀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멘텀이 뭔가 하나 더 나와야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좀 많고요.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지지 않고 좀 쉬어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관련된 이슈를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인데요. 자, S&P 관련된입니다. 엄블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마켓 워치 자료입니다. 벌써 과매수에 진입을 했나라는 표인데요. 자, 급등 속도가 S&P 500 같은 경우는 단 25거래일 만에 과매도 상태에서 과매수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7일 RSI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속도는 2020년, 2009년, 1982년, 1974년과 같은 시장의 주요 저점에서만 관측되던 것으로 아주 몇 번 안 되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급반등이 굉장히 많이 세게 올라왔죠. 거의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정도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단기 랠리의 원인은 최근 일주일간의 상승 중에 마지막 5%는 쇼 커버링 중심으로 슈팅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기관 투자들이 관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단기 전망으로 본다면 성장률 재가속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미국 시장의 S&P 500 기준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자금 유입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익 증가와 실질적인 성장세가 없다면 신고가 돌파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마켓 워치의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이번 주 초부터 개인들의 개별 주식 차익 실현이 발생했습니다.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 등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최근에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들이죠. 미국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순매수 주체가 개인들이었고 이 개인들이 주식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초부터 개인들의 개별 주식 차익 실현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중심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4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미국 시장에서 3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개인들이 지금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매수세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기관들도 일부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관들도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지만 지난번에 글로벌 매니저 서베이 관련된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롱 골드, 그러니까 금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인기가 좋았고요. M7에 대한 롱을 잡는 것은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M7 중심으로 강하게 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뭔가 좀 나와줘야만이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 이렇게 약간의 조정세가 거쳐가고 6월 초 중순 이후로 약간 반등세가 나오면서 또 7월에 한 번 더 울렁이다가 그 다음부터 3분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자료에 따르면 당분간은 이 방산이라든지 일부 조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도주로서 어떤 위치를 잡고 갈 거고 그 다음에 3분기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는 방송 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시원하게 오늘 주가가 올랐고요. BHI도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AFP에 따르면 벨기에 회의가 현지 시간 15일 새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정부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찬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찬성 102표, 반대 8표, 기권 31표로 가결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는 22년 전에 탈원전 공약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투표 가결은 이미 예견된 수준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 뉴턴 움직임은 벨기에 외에도 다른 유럽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던 스페인도 지난달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뒤에 향후 10년간 원전 발전소 7곳을 폐쇄하려던 계획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전력이 부족하고요. 이렇게 불도 전기도 나가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 사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바로 없애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라르스 오르그 에너지 기후 장관도 전날 공개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이점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탈원전을 조금 이렇게 유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원전주가 좋았는데요.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컴백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탈원전이 컴백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사우스 코리아가 위너에 엄청나게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너로서 부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사업자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외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BHI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도 한전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S&T 에너지, 그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각계별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원전 말고도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또 텔레그래프에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은 아니고요. 태양광 쪽의 이야기인데 좀 이따 뭐 태양광 제가 말씀을 아마 드릴 걸로 보는데, 자, 이거 보시면 미국의 태양광 단지에서 중국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중국산 인버터 안에서 원격 조정 가능한 장치가 확인됐다. 그래서 킬 스위치가 작동되면 대규모 블랙아웃이 유발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되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업체들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전력기기,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 내 확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산 말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하거나 자국산으로 뭐 어떻게 상당히 키워주거나 이런 식의 뭔가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킬 스위치, 이게 중국산 인버터 안에서 원격 조정 가능한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 야, 이거 뭐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원전 이런 것들도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쪽에서 뭐 중국 제품에 대한 아주 격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가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본격적인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원전 일단 좋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과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까지도 분위기가 좋았던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LNG 개발 알래스카 주정부가 에너지 컨퍼런스의 한국 초청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정부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중국 정부 측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LNG 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한미 양국의 통산 협의 과정에서도 거론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지 시간 기준 행사일이 이 차기 대선일 6월 3일과 맞물립니다. 그런 탓에 통상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 글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날짜에 초청을 했을까요?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선 날에 대선 이렇게 관련된 날에 이렇게 뭐 정부 부처를 불러서 뭔가를 한다? 좀 뭔가 약간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뭔가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급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약간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좋으면 미국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을 막 끌어들이려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미국 시장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한 5, 6년 뒤에 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돈만 태우고 나중에 만약에 정부가 거기도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다 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는 리포트가 있고요.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미 미국에서도 관련된 업체들이 이미 이거 생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철수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아주 목을 매는지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리포트도 미국 현지에서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강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주, LNG 관련주가 막 이렇게 급등한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관세 협상 때문에 알래스카 LNG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윈할 수 있는, 미국과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지혜롭게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뭐 무차별적으로 이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주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급등하는 것은 그렇게 썩, 예, 뭐 좀 상식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본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전도 말씀드린 대로 뭐 체코 원전 뭐 하면 뭐 적자다 뭐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쪽도 있었지만 주가는 올라가죠. 뭐 그런 것도 일부 뭐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수익을 뭐 따져보고 어떻다라고 우리가 뭐 수익 분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LNG 개발 알래스카 관련된 프로젝트가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들이 일단은 그쪽 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란 게 그래서 이렇게 막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뭐 악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게 별로인 것 같은데도 뭐 주가는 또 뉴스에 따라 올라가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도 역시 빠지면서 일부 종목들은 뭐 신저가 나오는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업황 악화, 그 다음에 미국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여파가 여전히 미치고 있고요. 2분기까지도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2차 전지 만만치 않게 어려운 구간인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이은 적자 행진에 자금 압박이 또 커지면서 생존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나서는 등 증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인 투심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관련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엔솔의 주가는 2022년 상장 당시 공모가였던 30만 원을 하회하면서 약세를 이끌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모습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를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첨단 제조 생산 공제 AMPC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고차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각각 올해 말 종료가 되고요. 신규 전기차 구매 시에 적용되는 $7,500 세액 공제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2032년까지였던 지원 기간이 6년 빨리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와 함께 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은 있고 또 여러 가지 OEM사,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OEM사들이 AMPC를 나눠달라,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절반 나눠달라, 60% 나눠달라 이런 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업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RA 관련해서는 이게 뭐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는 많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2차 전지 섹터를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센티가 좋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금 1분기 어닝 기간 동안에 어닝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대부분 다 어닝 미스를 나타냈고 상당히 좋지 않은 어닝 미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2분기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별로 없습니다. 2분기도 역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 올해 말까지 안 좋을 것 같다. 다만 내년부터는 뭐 주가가 이렇게 실적들이 턴이 좀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보통 선행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2차 전지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은 내년을 바라보고 주가들이 조금 반등을 주지 않겠냐 그런 리포트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연간 베이스로 올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리포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리포트가 나와서 뷰마다 대부분 안 붙은 상반기까지 그렇게 뷰가 긍정적인 뷰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나마 테슬라를 보면 ESS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SS 쪽을 좀 보는 것은 그래도 좀 틈새에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이 하이니켈 쪽에 뭐 양극재 이런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관련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인 업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과거 몇 년 전에 언급을 했었던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야, 이례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올 기회를 잡기 위한 복귀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증권에서. 하나증권은 과거에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랬었는데요. 이제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는 꾸준하게 성장 중으로 봤고요. 4월 누적 전기차 BEV 판매는 전년 대비 미국 14%, 독일 39%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LG엔솔의 1분기 미국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전년비 증가율은 71% 증가됐고요. 시장 성장세 속에서 주가의 기회 역시 다시 찾아올 것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 버블이 붕괴된 지금 다음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실적과 멀티플에 대한 조준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야 지난 2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 버블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논리를 도외시한 이슈다고 봤죠. 유럽에서 시작해서 바이든이 이어받은 거대한 친환경 물결을 시장은 불변의 상수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그의 의도가 숭고하므로 절대 변하지 않을 성역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물가, 전쟁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에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전쟁 격화,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 심화가 되면서 탈탄소 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탄광의 카나리아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돈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그냥 단순하게 인류의 선의에 기대면서 당위적인 탈탄소 전망이 정책 경유의 이탈 가능성을 너무 시장이 과소평가했다. 너무 좋게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간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후 2024년 유럽 의회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린 백래시라는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면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구 온도는 10년 전 파리에서 도출된 기후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낭만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에너지 안보 전략 물자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탈탄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는 확고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에너지 전환의 기초자산인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은 에너지 트랜지션이 자칫 차이니즈 트랜지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배터리는 LCD와 달리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야 될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 시도가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 전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나증권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한다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따지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터리 주요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는 주가 수준으로 판단한다. 현 주가 수준은 기업들의 미래 적정 가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지만, 여기에서 더 패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리고 주가를 더 급락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실익은 없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이 살짝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닥론을 살짝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2차 전지 이야기 코멘트를 리포트로 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닝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바닥이라도 또 반등이 잘 나오지 않겠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되면 만만치가 않죠. 다만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오늘 방산주가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소식이 좀 이루어지면서 방산주가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자, 미국이 아닌 어떤 글로벌에서의 확장 재정이 나타나면서 독일의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이죠.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할 준비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던 국방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머니 독일이 가장 높게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그 밑으로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단 독일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독일은 매년 1,350억 달러를 추가로 국방비에 지출해야 하고요. 물론 이는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범위라고 봤습니다. GDP의 1% 초과하는 국방비는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독일의 전체 부채 비율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봤고 이는 유로존 재정 신뢰에 부정적인 재료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독일이 좀 나서서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분위기가 국방비가 좀 더 증액되는 분위기로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이 관련된 말씀드렸던 방산 관련 쪽은 여전히 숫자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 쪽의 시장이 또 커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것인데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유럽 쪽도 자립을 해야 된다 말이 많지만 그러나 유럽 쪽이 이런 국방 자원을 자립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고 적어도 2, 3년 내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2, 3년 정도까지는 아마 한국 쪽의 반사 수혜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쪽의 방위비 분담 관련된 증액 소식, 뭐 그런 이슈들, 스탠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태양광 관련 말씀드렸죠.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기계에서 이렇게 뭔가 킬 스위치가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난리가 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세제 개편 수혜 기대감과 대선 정책 모멘텀 지속 속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약간의 대선 정책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후보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국내의 긍정적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 뭐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데다가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치 및 한화솔루션 등의 국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태양광 관련해서. 자, 이와 관련 미국의 하원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업체는 AMPC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설비 52기가와트 가운데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설비가 40%, 약 21기가와트에 달하는 만큼 중국 외 국가 설비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한화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한화솔루션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IRA 수정법안 공개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면서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S 같은 경우가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면서 풍력과 수소도 일몰 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따라 HDI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수산인더스트리의 태양광 에너지와 CS 윈드의 풍력에너지 그리고 두산 퓨얼셀 등 수소차 관련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전력망 연결되기 중인 발전소 규모입니다. 왼쪽 보시면 2010년도에 설치 완료와 설치 대기였는데 2010년도는 설치 완료와 설치 대기를 봤을 때 설치 대기가 현저히 좀 적었어요. 근데 2023년 이후로 보면 설치 완료보다는 설치 대기 관련된 발전소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 중에 붉게 보이는 오른쪽 막대그래프 보시면 붉게 보이는 곳이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풍력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태양광이 가장 미국 전력망이 연결되는 중인 발전소 규모가 태양광이 가장 높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이런 쪽으로 상당히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산, 조선이 뭐 방산은 좀 괜찮았지만 조선은 또 주춤주춤한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은 다시 한번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한번 또 시기를 타고 힘을 받으면 또 주가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유리님, 박근영 부장님 응원합니다. 말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힘든 날 이렇게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 외롭게 혼자 방송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납니다. 사실 뭐 거의 다큐멘터리 방송 아닙니까? 이게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이게 초대 손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 지금 50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심심하고요. 네. 목도 아프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항상 언제 갈지 모르고, 시간은 벌써 다 갔나 할 정도의 시간 갈지 모르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섹터입니다. K푸드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세 지속 분석 등의 일부 음식료 중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음식료로 하지만 결국은 상향식품이죠. 그 외에도 농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가들이 올라왔죠. 대신증권을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서구권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공식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시죠. 이와 관련해서 4월 누적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비 10% 증가한 26억 8천만 달러로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이 6억 3천만 달러, 전년비 29% 증가, 중국이 4억 달러로 전년비 4% 증가, 아세안 지역이 5억 달러로 전년비 2% 증가했습니다. 유럽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비 6%를 증가한 것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공식품 수출액 추이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25년도는 1분기하고 5월달, 4월달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 좀 낮아져 있지만 매년 보시면 가공식품 수출액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이제 이게 흐름인데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지금 가다만 4월달까지 가다만 빨간색 이 실선이 25년도입니다. 그래서 월별 추이로 본다면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가공식품 주요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분위기에서 유럽 쪽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과 아세안 쪽에서는 살짝 하향 추세인데 파란 색깔 신서 보시면 미국이 급증 수세를 보이고 있죠. 15%에서 지금 거의 20% 이상, 20%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주요 지역 수출 비중이 미국 쪽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보이고요. 유럽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주요 지역 수출액 추이인데요. 24년과 25년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회색 그래프가 24년,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25년인데요. 미국이 아주 높게 올라가고 있죠. 전년비 플러스가 29.1% 미국이 올라갔고요. 중국도 증가를 했는데 3.7% 전년비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증가했는데 5.5% 증가했고요. 아세안 지역은 증가했는데 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아시아, 미국, 중국, 유럽 다 좋은데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또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유럽도 당연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사용식품 봤을 때 목표 주가가 70만 원 넘게 제시됐을 때 우리가 헐 그랬거든요. 사용식품 목표 주가를 70만 원 넘게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100몇십만 원 나오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사용식품 정말 대단한 주가의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4월 라면 수출액이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비 25% 증가했고요. 전 월비로도 17% 증가하면서 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사용식품 밀양 2공장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높은 성장세, 그리고 유럽과 호주 등에서 신규 시장에서도 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신공장 가동 이후에 해외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농심도 신제품 라면, 신라면 툰바를 필두로 해외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하반기 한국 라면 수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라면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서 성장도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소스류, S&D 이런 쪽 소스류, 아이스크림, 과일, 소주, 김, 음료 수출은 각각 YTD로 전년비 9%와 11%, 10%, 17%, 8% 각각 성장을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음식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신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음식료 기업들의 합산 1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3.5% 증가를 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음식료, 커버리지 음식료 기업들의 합산 1분기 영업이익이 전 24년 1분기에는 합산 영업이익이 7.7% 정도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7.9%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률도 올라가고 매출액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을 필두로 농심이라든지 MSC, 노바렉스, BP도, 사조동화원, 현대그린푸드 등의 일부 음식료들이 올라왔습니다. 닥터 K님께서 박 부장님 코수염 길러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수염을 기르나요? 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 보인다, 나이에 비해서 좀 예뻐 보인다. 이게 제 장점인데 코스튬을 기르면 그 장점이 굉장히 반감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뭐 시간이 거의 갔기 때문에 제목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198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멘트와 레메콘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건설 경기 침체 영역이 주요 원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파트 재건축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뭐 추진이 형성되고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랐는데요. 지금 건설사들이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도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료용 대마 급여 대상 기준 완화 검토 소식 때문에 대마 관련주가 뭐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다.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인구 씨보다는 잘한다고요? 네, 뭐 칭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아시죠? I see you.